2차전지 ETF들이 많이 상승한 원인은 특히 뭐 테슬라라든가 또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사실 이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번 주 흐름을 잘 보시면서 거기서 숨은 인사이트를 찾으셔서 내가 다음 주에는 이 ETF를 잘 봤다가 생각보다 이 ETF가 가격이 좀 하락하면 내가 딱 이 찬스에 사야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찬영입니다. 자, 바로 내가 다음 주에 투자할 ETF들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게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요약형,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된 이제 1000여 개 ETF가 됐습니다. 1000여 개 ETF의 모든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KETF.com을 운영하시는 ETF랩의 김세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KETF.com을 아직 모르시는 ETF 네.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저도 사이트를 종종 요즘 최근 방문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은혜로운 정보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KETF.com 사이트를 네.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KETF.com은 국내에 상장된 ETF 정보를 상세 정보부터 네. 비교 분석하는 정보까지 투자자분들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제공하는 그런 ETF 정보 사이트입니다. 뭐 당연히 뭐 수익률이 좋은 ETF 뭐 이런 건 당연하고요. 뭐 최근에는 월 분배금 이런 것들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 ETF는 매달 몇 %씩 분배해 줄까? 배당금을 얼마 받을까? 이런 궁금하시는 것도 모든 ETF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북마크 해두셨다가 뭐 종종 ETF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7월 첫 번째 주 이번 주 요약형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6월 30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요. 네. 7월 4일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에 뭐 차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에 뭐 인기 순위 차트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다음 주에 특히 ETF 투자를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흐름을 잘 보시면서 거기서 숨은 인사이트를 찾으셔서 내가 다음 주에는 이 ETF를 잘 봤다가 생각보다 이 ETF가 가격이 좀 하락하면 내가 딱 이 찬스에 사야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정보를 제공하시지만 다음 주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7월 4일, 7월 첫 번째 주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 어떤 ETF가 있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네. 1위부터 10위 중에 2차전지 ETF가 8종목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1, 2위, 3, 4, 5, 6, 7위까지가 전부 다 2차전지 관련된 ETF군요. 네. 1위는 주간 14.1% 상승한 타이거 2차전지 탑10이 차지했습니다. 네. 9위를 차지한 에이스 포스코 그룹 포커스도 사실은 이제 2차전지 ETF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제외하면은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만이 그 2차전지 이외에 네. ETF로 10위 안에 진입을 했고요. 네. 2차전지 ETF들이 많이 상승한 원인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주요 3개 기업이 한 주 동안 20% 이상 상승하면서 이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ETF들이 많이 상승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하루 정도 하락하는 것 빼고는 지난주 이제 7월 첫째 주는 국장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던 한 주였는데, 공교롭게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수익률이 좋았던 편이었군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주가가 ETF들은 보통 10,000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금 이런 ETF들 주가가 다 6,000원, 뭐 3,000원도 있습니다. 뭐 4,000원. 이게 다 뭐냐면 아픔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저도 그 계좌 안에 2차전지 ETF가 하나 있어요. 아. 네. 지금 이렇게 10%씩 올라서는 너무 갈 길이 멀죠. 네. 이렇게 많이, 뭐 이번 주는 뭐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썩 아직까지는 이 원금 회복이 안 되신 투자자분들 많기 때문에 아직 간에 기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네. 그룹은 이제 뭐 제철 회사라고 보시는 분 많이 없으실 겁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역시 4,000원대. 이 종목도 포스코 그룹 관련된 투자도 최근에 뭐 수년간, 1, 2년간 좀 힘들었는데 요즘 이제 특히 요번 장에서
특히 지난주에 좀 선전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좋았다. 그럼 수익률이 안 좋았던 ETF들도 좀 정리를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 ETF들이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 ETF들인데요. 네, 조방원. 네, 근데 네. 이번 주에는 이 ETF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타이거 조선 탑10이 10.6% 하락했고요. 네. 그 위에 소울 K방산, 타이거 K방산인 우주, 플러스 K방산. 이렇게 이제 10% 이상씩 하락을 했고요. 이 과정은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네.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다시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이제 찾는 그런 과정, 순환매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 욕구라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화면을 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랑 정반대입니다. 제가 조방원을 언급을 드렸지만 올해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효자 종목들 군이었거든요. 네. 보시면 ETF 가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만 원, 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만 원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큰 수익을 지금 보고 계셨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번 주만 굉장히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 때 나는 팔고 나와야지 이런 분들이 좀 몰렸다라고 좀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조방원 이런 종목들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식히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들 조방원 이렇게 정리도 해봤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뭐 지난주에 좋았던 거가 있고 지난주에 나빴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은 또 두 부류로 좀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야지. 이제 2차 전지가 간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분도 한편에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지금 방산이나 원자력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괜찮을 건데 요즘 계속 뭐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요.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야 돼. 더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각자 투자자나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결정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서도 조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참고하실 수 있게 나의 주변 투자자분들,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지난주에 하셨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순매수가 많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ETF들 어떤 ETF들이 있습니까? 한때 그 미국 시장이 워낙 하락일 때는 네.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순이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한 작년까지. 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완전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형 ETF를 팔고 국내 주식형 ETF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순매수 탑10 종목 중에 8종목이 국내 주식형 ETF고요. 네. 1위는 코덱스 200 ETF. 네. 이번 주에만 1206억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200도 633억 3위를 기록했고요. 네. 사실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코스피 200. 그렇죠. 대명사죠. 네, 네. 그 ETF이기 때문에 이쪽에 순 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고배당주 ETF, 플러스 고배당주 ETF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ETF를 왜 투자해? 그냥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렇게 뭐 조선, 조방원 이런 거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장이 괜찮다고 보시면 이렇게 200류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ETF들을 투자하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다른 투자자분들의 이제 경향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순위에서 보시면 배당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러스 고배당주 ETF라고 있는데요. 이 ETF는 원래 그 한화 자산운용의 ETF죠.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아리랑 ETF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 ETF가 최근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가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ETF가 있었는지. 그래서 배당주가 많이 오를 때는 아리랑 고배당주를 산다. 지금은 플러스 고배당주를 산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는 이제 최근에 그 1조 원이 넘는 ETF가 됐습니다. 이제 대형 ETF로 성장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이 ETF도 있는데 이 ETF는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상장했던 2025년 상장된 ETF 중에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세가 컸던 ETF 중에 하나고 5월에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꽤 인기가 많은 ETF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순매수가 몰렸던 행복했던 ETF가 있었던 반면에 네. 또 굉장히 우울했던 ETF들 어떤 ETF가 있는지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몰린 ETF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개인들이 미국 테크 관련 ETF 차익 실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분위기는 이제 최근에 국장이 좋아지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였고요. 네. 45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 과잉 공급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도 6번째로 개인이 많이 매도한 ETF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요즘 국장 복귀라고, 네. 뭐 국장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 지금 아까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던 네. 그 행복했던 ETF들은 대부분 국내 주식형 ETF였다면, 자, 좀 우울했던 ETF도 대부분 다 미장 관련된 ETF들이 많습니다. 네. 또 뭐 일부 중국 주식도 있었지만, 그래서 특히 뭐 테슬라라든가 또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사실 이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던 ETF를 좀 매도를 하고 국장으로 좀 가시는 게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익률들이나 매매 동향들을 좀 보여드리면 뭐 각자의 판단이 다 다르신데 저희가 뭐 강요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으시면서 자기가 판단하에 다음 주에 매매할 ETF들 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순위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들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빼고 집계를 했다. 이것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는 그 국내 주식, 요즘 뜨거워지는 국장 ETF들 중에서 이 배당주 ETF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좀 됐었는데 배당주 ETF들이 국내 상장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배당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당 관련 ETF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배당 ETF들이 상장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 투자자 분들마다 투자 목적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배당 ETF 배당 ETF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배당주 ETF가 그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배당과 배당의 성장성을 고려한 배당 성장 ETF가 그렇죠. 있습니다. 배당 성장 ETF라고 하면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배당주들보다는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회사의 성장도 되면서 배당금도 늘어나는 이런 것들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 성장주 ETF를 또 투자를 하시죠. 그리고 뭐 고배당 ETF는 아니지만 특정 섹터나 이제 배당률이 높은 섹터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ETF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첫 번째 줄은 이제 그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ETF고요. 네. 그 아래에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화면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배당주 투자해야지라고 하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서 각 그 클래스마다 각 카테고리마다 그 위에 써 있는 ETF는 이제 규모가 제일 큰 ETF. 네. 아무래도 제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ETF들은 이제 분배금이 높은 네. 월 분배금, 저희가 더 높은 배당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분배금이 높은 ETF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고배당주 ETF는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주 뭐 이런 것들 드셨고 배당 성장주에는 뭐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라고 있는데 요거는 배당 성장 ETF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고배당주 ETF보다 이제 분배금이 더 높습니다. 이게 연 분배율인 거죠? 네, 연간 작년에 1년 동안 발생한 이제 분배금을 합쳐서 현재 주가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고배당주 ETF들이 분배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네,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과거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는 분배 네.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원래 이제 배당 수익률도
조금 증가할 걸로 보여서 요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배당금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분명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ETF도 투자하시면 뭐 주가 상승은 이제 논외로 치고 이제 늘 고정적인 1년에 뭐 지금 4%, 5% 이런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사랑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요 화면 잘 참고하셨다가 배당주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KETF.com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분배금들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금, 분배율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시점에서 KETF.com 사이트에서 분배율들이나 그런 비율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그 이번 주 요약형을 숨가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그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주에 ETF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김세종 대표님을 계속 모시고 그 매주 그 ETF 시장을 정리하는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